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은 윤활 장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냉각 장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활 장치 이야기할 건데, 이건 냉각수와 관련된 이야기였고, 윤활 장치는 뭐다? 엔진 오일과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엔진 오일이 엔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플래시에서 보셨겠지만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계속 고속으로 왔다 갔다 왕복을 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은 금속과 금속이 맞닿아서 마찰을 일으킨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때 이제 기름이 들어가서 윤활 작용을 해준다, 그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활유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 자체가 물처럼 잘 흘러다니기보다는 좀 끈적끈적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야지 윤활유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점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 중요한 용어들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다음에 엔진 오일이 이제 엔진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순환하게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냉각장치의 냉각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개통도를 보면서 엔진 오일이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 들어가서 이제 실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될 만한 것들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6대 작용이라고 해서 기계적 마찰을 줄인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딱 받았을 때 엔진 오일이 그 유체가 탁 퍼지면서 힘을 받을 때 퍼지면서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엔진 오일을 사용할 때 표준 소비량이라고 해서 사용하면서 원래 조금씩 소모가 되게 되는데 그거보다 70, 60, 50이라고 해서 50에 관련된 이야기였었습니다. 표준 소비량보다 50% 이상 더 많이 소비될 때 엔진을 해체 정비해야 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왜 줄어드는데 그러면 엔진 오일이 왜 줄어드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에 의해서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윤활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랭크 축이 회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 웨이트 평형추가 위쪽으로 쳐올려 가지고 비산시키는 방식도 있고, 펌프에 의해서 압송을 시키는 방식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쓰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윤활유가 공급되는지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활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점도를 비롯해서 점도 지수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고요. 그 앞에서 봤던 인하점, 발하점, 응고점 요거 관련된 용어 이런 것들만 잘 알아두시게 되면은 윤활유가 사용되면서 이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걸 개념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필터를 거쳐고 오일이 공급돼서 필터를 전체 거치게 할 건지 아니면 일부 거치게 하고 일부 리턴 시키게 할 건지 그런 게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나눌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순환에서 그 개념을 잘 잡아 놓으셨다면은 그 순환에 들어가는 각 부품의 명칭들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순환 과정에서 명칭을 잘 익혀 놓으셨다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개념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상 점검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엔진 오일 점검인 겁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점검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검을 하게 된다? 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오일 색깔을 보고 엔진 오일 상태가 어떻다? 판정하는 부분까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엔진 오일이 그 구동되는 조건이 좀 악조건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온도를 좀 많이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열 많이 받는 데에서는 따로 윤활유 냉각기라는 부분도 활용을 하게 된다는 부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크랭크 케이스 환기 장치라고 해서 압축할 때 피스톤이 실린더 하자점에서 상사점 올라가면서 압축할 때 혼합가스가 새어나온다. 이런 새어나오는 가스를 블로바이 가스라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새어나오는 혼합가스를 이제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대기 중으로 내보내면은 유해 물질이지만 이거를 블로바이 가스 연료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에 같이 보내게 되면은 연료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크랭크 케이스를 환기시켜서 그런 연료를 다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압계라고 해서요, 엔진 오일이 부족하거나 잔량을 표시하는 게이지들이 있거든요. 어떤 형식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분류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미국 자동차 협회, 석유 협회 이런 데서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별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엔진 오일 즉 윤활 장치를 활용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엔진 오일을 왜 쓰느냐 이런 거죠. 엔진 내부에 마찰이 발생되는 곳에 이제 윤활유, 엔진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공급하여 부품의 마모를 어떻게 줄여가지고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계 효율 향상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활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뭔데? 점도라는 겁니다.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점도가 높다, 그리고 점도가 낮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점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름이 잘 엉켜가지고 물처럼 잘 희석되지 않고 끈적끈적하게 흘러다닐 때를 우리 점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오일이 물처럼 너무 잘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점도가 낮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엔진 오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항상 적당한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점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 왜? 물처럼 너무 잘 흘러다니게 되면은 기계에 막을 씌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주는데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너무 점도가 높아. 그럼 끈적끈적하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는데 마찰 장이 오래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당한 점도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개념의 점도, 이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점도 지수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점도 지수는요, 엔진 오일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엔진 오일이 좋은 엔진 오일이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오일이에요. 오일은 온도가 높을 때는 물처럼 좀 잘 흘러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즉 점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후라이팬에 식용유 생각하시면 돼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부었는데 식용유가 부어지는 후라이팬이 되게 차가워. 차가운 상태에서 식용유 어떻게 잘 꾸덕하게 잘 흐르지 않잖아요. 이때는 뭐다? 우리 점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점도가 높은 경우는 온도가 뭐야?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을 때 점도가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이제 열이 가해져서 후라이팬이 뜨겁게 달궈졌어요. 그럼 어떻게 물처럼 너무 잘 흘러다닌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식용유는 온도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온도가 차갑다고 꾸덕해지고 온도가 뜨거워졌다고 물처럼 너무 많이 흘러다닌다? 그러면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오일을 뭐라고 하느냐? 점도 지수가 낮은 좀 좋지 않은 오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은 괜찮은 오일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열을 가하더라도 너무 물처럼 흘러다니지 않고 적당한 점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워지더라도 어떻게 한다? 너무 굳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잘 흘러다닐 수 있는 그 온도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괜찮은 오일이 뭐다? 점도 지수가 높은 오일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 구비 조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걸 좀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점도는 어떻게 된다? 적당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점도 지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높아야지만 온도의 영향을 잘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점성을, 즉 점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이 엔진 오일이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개통도가 엔진 오일이 순환하는 개통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는 우리 냉각수 순환 개통도를 보셨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위쪽에 우리 엔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캡이 있거든요. 이런 캡. 엔진 오일 캡이 있습니다. 엔진 본닛을 열고 나면 위에 캡이 보이거든요. 그 캡을 열고 엔진 오일을 부으면 위쪽에서 오일이 이렇게 부어져서 쭉 타고 아래쪽으로 흘러갑니다. 흘러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저장하는 통이 있거든요.